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주째 하락한 가운데 집값 하락세가 강남에서 이제 강북과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용도지구 재정비에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움직임까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 부동산 규제, 금리 인상 등의 이 계속해서 악재를 맞아 계속해서 지금 조정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발표된 그 감정원 아파트 동향 자료에서도 지금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이 하락세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금리 인상과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가격의 어떤 하락이 지금 아파트 시세가 4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계절적 비수기라든지 9.13 대책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의 지역을 보면 이제 강남구가 좀 상대적으로 좀 높고 전국 시세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 이제 전세가율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또 역전세난의 우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나타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그 하락세에 대한 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기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조금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 주택 가격 매매 지수의 동향을 11월 13일 기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전국의 월간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이제 0.13%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한편 서울의 경우는 이제 상승폭이 이제 축소가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에 있어서도 인천 같은 경우라든지 하는 경우에서는 또 일부 그 상승하는 지역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14개구와 좀 강남의 11개구로 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은 강북에서도 이제 개발 호재라든지 이제 저평가된 지역은 조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서울 강남 11개구 중에서 송파구라든지 강남구 이러한 지역은 좀 하락세로 계속 상승폭이 이제 커지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놓고 본다라면은 그 강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높은 가격에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하락의 그 폭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전세 가격과 관련해서도 전국의 월간 주택 종합 전세 가격이 이제 0.09% 하락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서울의 경우는 이제 보합 전환하거나 아니면 지방의 경우는 하락폭이 이제 축소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극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좀 교차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을 일괄적으로 뭐 하락 추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서울시 내에서도 구별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이 달리 나타나는 그러한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용도지구 재정비에 나서겠다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용도지구 제도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교수님, 이 용도지구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도지구는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한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미관, 경관, 안전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그 용도지구입니다. 그러한 용도지구에 있어서 이제 용도지구가 처음 법제화된 것은 1936년에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서 이제 법제화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이러한 법이 이제 변경이 제정이 되면서 계획적인 관리 수단으로 이제 운영 관리되어 왔던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러한 용도지구가 현재 이제 세분화되거나 아니면 기타 타법령과 이제 중복되면서 일부 용도지구에 대한 폐지를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56년 만에 이제 국토계획법 개정 등에 의해서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용도지구가 전체 서울시로 놓고 본다면 507개소에 198.3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중에서 43%를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지정 목적을 이제 달성한 다른 중복된 그 법에 의해서 중복되다 보니까 지정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 4개소 86.8제곱미터를 우선 폐지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김포공항 주변의 이제 고도지구라든지 아니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시계 경관지구, 방제지구 이러한 그 지구에 대해서 내년 4월 고시를 통해서 이제 해제를 하겠는데 각각의 그 지구에 대한 특징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예.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이제 공항 김포공항 이제 과거에 이제 김포공항의 그 공항 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서 지정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이제 공항시설법과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중복 규제로 인해서 용도지구를 이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이제 그 대학의 학교의 그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근데 현재 육사 주변이나 서울대 주변 두 예. 군데에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 이제 56개 대학이 있는데 이 중에 2개 지역만 특정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시계 경관지구는 이제 도시 시경계 지역에서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지정했던 부분인데 예. 최근의 취재는 이제 시경계 그 연계 필요성이 이제 커지면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그 폐지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제지구는 이제 풍수의 예방을 위해서 이제 지정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이제 폐지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할 것이 새로 좀 신설해야 될 부분의 용도지구들도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의 추세가 이제 복합용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복합용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거용, 업무용, 상업용이 이제 통합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이제 개발되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이고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 서울에서도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한 개발을 위해서는 복합용도 지구라는 그러한 또 용도 지구를 만들어서 조금 추진을 해야 되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목적의 용도 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와 더불어서 어떤 시대 변화에 맞는 용도 지구의 신설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재정비 작업과 더불어서 뭐 그런 부분까지 함께 지적을 해주셨고요. 기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들의 좀 개발이 아무래도 좀 활성화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이제 활성화되겠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용도 지구만 가지고 어떤 개발의 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용도 지역과 구역제도 이런 여러 가지 건축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본의 그 규제에 의해서 큰 혜택을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좀 다른 중복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규제와 맞물려서 개별 토지에 적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호재는 많지만 다른 규제도 좀 넘어야 할 선이 많다. 뭐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가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이 군사시설 보유구역을 좀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주 중반쯤에 이런 소식을 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어떤 건지 또 해제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크게 3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예.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이러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 증개축 등 개발 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건축물 용도 변경이라든지 동일한 부지의 어떤 그 협의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 좀 제한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축물 용도 변경에서 이제 그 건축물 용도 구분이 이제 29개의 용도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발전 시설이라든지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라든지 방송통신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로 이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므로 이제 군 협의를 이제 면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이 있겠고요. 또 한편 이제 동일한 부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그 동일한 토지에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군의 협의 동의 여부에 유효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것이 일반 시민들은 유효기간 내에 그 협의를 하지 않으면은 다시 협의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유효 결정 내용을 이제 삭제하겠다. 그래서 좀 더 그 군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 이제 폭발물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동시설 이용과 농림 수납력 시설의 신축, 개축만 가능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도 이제 증축, 재축도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완화 지역이 이제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네. 12월 중에 이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군사 통제 보호구역은 이제 주로 이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의 지역이고 제한 보호구역은 이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5km 제곱미터 이내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군사 기지 및 이제 이러한 보호구역을 이제 해제를 하면서 일부에서는 조금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의 비가역성이다라고 한번 용도가 이제 바뀌게 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개발 제한 구역도 개발 제한 구역을 한번 풀게 되면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가 어렵듯이 이러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에 대한 구역에 있어서도 한번 해제를 하게 되면 다시 원상으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단계적으로 해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군사시설과 맞물려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대구 동구의 도동이라든지 양평군의 용문면, 포천시의 신북면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주변의 군사시설에 조금 밀접한 관련성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해제를 조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각에서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을 좀 우려한다. 뭐 이런 지적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지금 좀 전반적으로 일단 하락 추세긴 합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뭐 다시 오를 수도 있다. 기대감도 좀 있는데 정작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또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당분간 좀 시장 방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뭐 이제 시세의 변화가 서울과 지방 이러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네. 우선은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보상비가 이제 시중에 이제 뿌려지게 되죠. 특히 이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장항지구라든지 서구의 대화동, 김포시의 풍무 역세권 이러한 지역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의 이러한 보상금이 이제 시중에 풀리면서 주변 지역의 이제 땅값이 좀 오를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나 어떤 주거용 부동산에도 조금 그러한 자금이 좀 흘러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구역을 이제 해제를 하면서 파주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러한 지역으로 그러한 보상비가 좀 흘러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러한 지역이 이제 기존의 주택시장 중심의 이제 투자에서 대체 투자로 나타나다 보니까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수요 감소로 자본의 흐름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우에는 청약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미달하거나 청약률이 이제 낮아지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청약시장이 아직도 이제 과열된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보합 내지 조정의 폭이 크지 않으리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이제 대체 투자에서 토지에 있어서는 이제 담보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좀 장기적인 목적으로 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순수 자기 자본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의 수요, 부동산 투자의 감소,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수요 감소와 더불어서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대출 비율, 담보대출 비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조금 그렇게 투자가 많이 흘러가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다만 보상비는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